안녕하세요. 아이들을 이야기하는 중년 아이돌입니다. 중년 아이돌은 아이들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예를 들면 육아나 교육, 성장 같은 아이들을 키우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내용들을 아주 친절하고 알기 쉽게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놓으시면 중년 아이돌의 다양한 아이들 이야기를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중년 아이돌의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할게요. (2019년) 겨울 중국 우한 지역에서 전염성 호흡기 질환인 우한 폐렴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1년 반이 다 되어가는 현재도 그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강한 전염성은 물론 그 증상과 후유증이 주는 공포는 전 세계인의 삶에 너무나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수많은 부모님들은 섣불리 아이들을 학교에, 유치원에, 어린이집에 보낼 수 없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한때 이런 뉴스 기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들은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러한 뉴스는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에겐 너무나 희망적인 기사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미국 텍사스 지역에서 만 2살이 안 된 아기들이 코로나에 집단 감염된 사례가 발견됐으며 해외가 아닌 국내에서도 아이들의 코로나 감염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견되기도 합니다. 다양한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코로나는 성인뿐만 아니라 아이들, 심지어 유아기의 아기들도 감염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정훈 박사에 의하면 아이들이 어른들에 비해 비교적 코로나에 가볍게 걸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어른들에 비해서 사망 위험 등이 적다는 것이지 아이들이 절대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니 부모들의 각별한 주의는 늘 필요할 거예요. 보통 어른들의 경우는 일반적인 코로나 의심 증상인 기침, 발열과 오한, 설사 등이 발현했을 때 어느 정도 스스로 판단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기들의 경우에 이런 사항을 아기가 말로 호소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가 아이들의 의심스러운 증상을 먼저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기들의 증상 중 어른들이 인지하기 쉬운 첫 번째는 바로 고열 증상입니다. 고열로 인한 식은땀 등이 아기에게 동반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재채기입니다. 아기들이 평소와 다르게 재채기를 많이 한다면 코로나 감염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설사 증상입니다. 코로나 확진 시 소화 기능의 저하로 설사를 하게 되는 아기가 많습니다. 이 외에도 성인들이 겪는 다양한 증상들을 아기들 또한 겪게 되지만 부모가 알아차릴 수 있는 대표 증상들에는 이런 것들이 있으니 아기의 확진이 의심되면 꼭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체크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기에게 특별한 코로나 증상이 없더라도 아기의 가족 중에 확진자가 나왔을 때나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에는 반드시 코로나 검사를 진행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들을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은 사실 의외로 간단합니다. 현재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떤 것들을 주의하고 있죠? 사람 많은 곳을 방문한다거나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고 불가피한 외출 전후에는 꼭 손을 깨끗하게 씻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아이들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철저한 개인 위생과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우리 아이를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보통 3, 4세 이상의 어린이도 쓸 수 있는 다양한 어린이 마스크가 많이 있습니다. 비교적 코로나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사실 마스크 강국으로 마스크 보급률이 상당히 높은 편인 축에 속합니다. 하지만 만 2세 미만의 영유아들은 마스크에 거부감을 느끼는 아이들이 많아 마스크 착용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는 마스크를 대체할 수 있는 휴대용 모자나 다양한 가림막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아기에게 비말이 전파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아기가 확진 판정이 나면 사전에 전화 연락 후에 구급차를 통해
보호자와 함께 가까운 병원이나 치료센터로 이동하게 됩니다. 성인의 경우는 최초 보건소로 이송되기도 하지만 아기의 경우는 너무 어려 보건소가 아닌 인근 병원이나 치료센터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만약 아기의 확진이 의심된다면 포털 사이트에 가까운 보건소를 검색하시면 편리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2021년 4월 7일부터는 보건소 방문 시 코로나 검사가 무료로 가능하니 확진이 의심되면 주저하지 말고 검사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입원 시 대부분의 생필품이 공급되지만 아기들의 경우 특별히 필요한 물품들이 많습니다. 특히 약 2주간의 격리 입원 치료를 위해 아래의 제품들을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저귀와 물티슈, 그리고 아이가 입을 여벌옷, 가제수건, 분유, 젖병 세제, 세탁 세제, 기타 아기 목욕용품까지, 그리고 보호자가 동행할 경우를 대비한 성인용 생필품 또한 따로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단 여기서 유의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가져간 제품들은 돌아오기 전 모두 폐기를 하여야 하는데요. 아기 옷, 신발, 가방까지 가져갔던 모든 제품은 퇴소 전 폐기된다는 점을 고려해서 폐기해도 될 만한 제품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약 2주간의 치료기간을 거쳐 완치 판정을 받은 후에도 일주일간의 자가격리와 휴식은 필수입니다. 자가격리가 끝난 후 외출이나 외부활동, 아기들 산책을 대비하여 코로나 전파 차단을 위한 마스크나 어린이 외출용 가림막을 구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무리한 외출은 가급적 삼가는 게 좋겠죠. 오늘은 저 중년 아이들과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부모님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제가 하는 말들이 많은 부모님과 아이들에게 엄청나게 큰 도움은 아니더라도 더 좋은 삶을 위한 아주 작은 한 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좋은 정보들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해두시면 따끈한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과 관련하여 여러분이 알고 계신 좋은 정보와 질문들을 댓글에 많이 남겨주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하나하나 다 확인한답니다. 이상 중년 아이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